안녕하세요. 커피와 독서를 사랑하는 서울 아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안중호입니다. 지난 4월 15일 국회의원 총선거를 잘 치르셨는지요? 결과와 상관없이 최선을 다하신 후보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앞으로 4년 동안 내가 살고 있는 지역구를 대표할 국회의원은 다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 선발됩니다. 민주주의는 다수에 의해 결정이 이루어지지만 소수의 의견도 충분히 존중되고 고려될 때 더욱 빛을 발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리뷰해드릴 책은 미국 버클리 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샬럿 네메스가 저술한 반대의 놀라운 힘, 영어로는 In Defense of Troublemakers입니다. 여기서 반대란 다수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소수의 의견을 의미합니다. 책을 읽다 보면 보통 저널리스트의 글은 읽기가 수월한 반면 대학 교수의 글은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저널리스트는 일화나 예를 들어 설명하는데 대학 교수들은 딱딱한 논문을 중심으로 설명해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책도 아주 쉽게 읽히지는 않습니다만 읽어볼 만한 책이라고 생각하고 안 읽어보실 분들에게는 이런 주장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선택하였습니다. 저자는 미국의 배심원 제도를 연구하면서 과연 소수의 의견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를 주제로 이 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간략히 미국 배심원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심원 재판은 미국 헌법 6조 수정조항 모든 형사기소에서 피고인은 범죄가 발생한 주와 지역에서 공정한 배심원들에 의하여 신속히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한 내용에 따라서 운영합니다. 거의 모든 형사재판에서 배심원 재판을 받을 권리가 적용되는데요. 배심원들은 증거, 주장의 검토 및 토론을 통하여 만장일치 혹은 일부주에서는 다수결에 의해서 피고의 형을 확정합니다. 그런데 배심원들이 피고의 유죄 여부를 놓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었죠. 예를 들어 예전에 미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O.J. 심슨 사건을 기억하시죠? 영화에도 출연할 정도로 유명했던 미식축구 스타 O.J. 심슨이 전처와 전처의 남자친구를 살인한 사건에서 누가 봐도 명백한 살인사건이었는데 주로 유색인종으로 구성된 배심원들은 일종의 인종차별 문제로 인식, 결국 무죄를 선언했습니다. 훗날 O.J. 심슨이 자신이 살인했다고 실토했으니까 배심원들은 잘못된 판단을 한 것이죠. 일반적으로 배심원들이 평가를 내리는 과정에서 소수의 의견이 있으나 대다수의 의견에 묻혀서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여기서 저자는 과연 다수의 결정이 언제나 옳기만 한 것일까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는 옛말이 있죠. 그만큼 우리는 대다수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하거나 자신의 신념을 고집할 때 이래도 괜찮을지 움츠러들게 됩니다. 많은 심리학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다수의 주장이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군중의 의견을 따를 가능성이 70%에 달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첫째, 다수의 편에 진실이 있다는 믿음과 두 번째, 소속되고 싶은 욕구 혹은 다른 사람과 달리 보여서 비웃음과 처벌을 받을까 두려움으로 다수의 의견을 따르게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술을 할 때 수술장에서 가장 권위자는 교수님이죠. 그리고 임상강사, 전공의, 간호사가 수술을 보조합니다. 가장 막내인 전공의 1년차 선생님이 수술 전날 열심히 공부한 내용과 달리 이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수술이 진행됩니다. 이때 집도의인 교수님께 원래 이 수술은 이렇게 하기로 한 것 아닌가요? 라고 질문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럴 땐 수술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수정하고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설명해 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평소에 남의 말을 잘 안 듣고 권위적이고 다른 윗선생님들도 가만히 있는데 괜히 내가 나섰다 핀자만 들을까 두려워서 수술 내내 가만히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면 큰일 납니다. 여기 재미있는 실험이 있습니다. 7, 8명을 한 조로 사람들 앞에 주어진 직선과 길이가 같은 직선을 선택하는 문제였는데요. 한 조에서 한 명만이 피실험자고 나머지는 배우들이었습니다. 배우들은 전혀 다른 길이의 직선을 선택하여 피실험자의 결정을 헷갈리게 했는데요. 놀랍게도 37%의 사람들이 나머지 사람들이 선택한 말도 안 되는 답안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다수의 힘인 거죠. 우리는 직장에서도 침묵하고 있는 다수를 두려워해서 문제를 발견하고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는 경우가 70%에 달한다고 합니다. 주식시장에서도 정상적인 사고라면 선택하지 않았을 회사의 주식을 남들이 우르르 사니까 나도 모르게 매수하고, 식당을 선택할 때도 사람이 가득한 줄 서서 기다리는 곳을 선택하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별점을 참고해서 물건을 구입하며 서점에 가면 베스트셀러 코너의 책들을 참조해서 선택하죠. 다수는 이렇게 사람들의 행동 양식을 변화시킵니다. 저자는 다수의 결정에 따른 합의가 왜 위험할 수도 있는지 이 책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합의는 우리의 합리적 행위 능력을 현저히 떨어뜨릴 정도로 생각의 폭을 좁히고 관점을 왜곡시킨다고 합니다. 영국의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은 다수는 일종의 독재가 될 수 있는데 민주주의에서 정권은 다수에 의해 세워지기 때문에 지배자의 독재보다도 훨씬 알아채기 힘든 독재다라고 하였습니다. 다수에 의한 합의는
옳은 방향일 경우 작업 능률을 올리면서 분명히 도움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를 훨씬 더 나쁜 결정에 이르게 할 수도 있죠. 이러한 다수의 결정과 합의에 의한 최고의 나쁜 결과는 사이비 종교에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도 신천지라는 사이비 종교단체로 크게 몸살을 앓았었죠. 사이비 종교의 교주들은 높은 권위를 이용해 반대하는 의견이 나오지 않도록 싹을 자르고 이 종교단체의 다수가 합의한 것이라고 모든 구성원에게 강요하고 결국 구성원들은 이것이 잘못된 방향이라고 의심하면서도 다수의 힘에 의해 잘못된,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소수의 힘과 소수가 다수를 설득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물론 여기서 소수는 옳은 소수이고 다수는 잘못된 다수입니다. 다시 심리학 실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4명의 사람들이 한 조가 되어서 파란색 표지를 보고 무슨 색인지 맞추는 실험입니다. 간단하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우인 3명이 초록색이라고 하면 피실험자인 1명 역시 초록색이라고 할 가능성이 70%입니다. 다수의 힘이 작용한 것이죠. 그런데 첫 번째 실험에서 배우 단 1명만이 초록색이라고 주장한다면 피실험자인 나머지 3명은 비교적 고민하지 않고 정답인 파란색을 말하게 됩니다. 이어 피실험자를 앞서 말한 나머지 3명이 파란색을 초록색이라고 주장하는 조건에 놓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놀랍게도 14%만이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먼저 행한 실험에서 어떤 사람은 잘못 결정할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모두 잘못 결정하더라도 내 생각을 독립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능력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렇듯이 소수의 반대 의견은 우리의 생각을 확장하고 열린 사고를 가능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3번째 심리학 실험입니다. 4명의 사람이 한 조가 되어 아까와 마찬가지로 파란색 표지를 보고 무슨 색인지 맞추는 실험입니다. 여기서 피실험자는 3명이고 배우인 1명은 초록색이라고 우기기 시작합니다. 이때 처음부터 끝까지 매번 초록색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면 9%의 피실험자가 배우를 따라 잘못된 답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배우가 초록색, 파란색을 오가며 일관성이 좀 떨어진 모습을 보인다면 단지 1.25%만이 잘못된 답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결론은 지속적이고 일관적인 오류가 오히려 진실과 오류가 섞인 상황보다 사람들을 설득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1957년 작품인 12명의 성난 사람들이란 영화가 있습니다. 헨리 폰다 주연의 영화인데 자기의 친부를 살해한 12살 소년의 유죄 여부를 두고 12명의 배심원들이 난상 토론을 벌이는 영화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연극으로도 상연된 바가 있습니다. 간단히 영화의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11명의 배심원은 소년의 유죄를 확신하지만 단 한 사람만이 무죄를 주장하며 나머지 배심원들과 치열한 토론을 하며 차례차례 설득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배심원들은 처음에는 너무도 당연한 결과에 왜 반대를 하는 건지 짜증이 났지만 토론을 거칠수록 몰랐던 사실이 드러나고 진실을 다룰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반대 의견을 가진 배심원이 시종일관 일관된 자세와 주장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반대 의견을 가진 배심원의 생각이 틀렸다면 치열한 토론 과정에서 처음의 결정이 옳았다는 것으로 결론 지어졌겠지만 결과적으로 나머지 11명의 생각이 틀렸음을 확신하게 되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이 책의 저자는 다수의 의견은 특히나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에서는 더더욱 우리의 생각을 좁고 편협하게 만들지만 소수의 의견, 즉 반대 의견은 우리의 생각을 더욱 확장시키고 열린 사고를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반대 의견은 의사결정의 질을 높이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도움을 주는 창의성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의미죠. 많은 기업체에서는 슬기롭게 집단 사고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회의를 할 때 첫 번째, 권위적인 리더가 일방적으로 자기 의사를 표현하여 회의를 끌고 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 비난이 아닌 자유로운 비판이 필요하고, 세 번째, 개인이 갖고 있는 정보를 서로 충분히 공유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틀린 주장도 확산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로마 교황청에서는 훌륭한 신부님, 수녀님들을 성인으로 추대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1587년부터 악마의 변호인, Devil's Advocate 제도를 시행해서 후보가 왜 성인으로 추대되면 안 되는지 반대 의견을 내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진정성 없는 반대만을 위한 반대로는 원래 주장을 더욱 옹호하도록 만든다는 부작용을 발견하고 1983년 폐지하였다고 합니다. 보다 나은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의 소신을 외톨이가 될까 싶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를 허용하고 진정성 있는 반대 의견을 적극 환영해야 합니다. 마크 트웨인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만약 당신이 다수에 속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변화할 때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주장이나 다수의 의견에 무조건 동조하기보다 내 자신의 생각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포함한 대다수 의견과 반대견을 내더라도 이 주장이 진정성이 있는 주장이라면 비판과 함께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면 의사결정의 질이 한층 더 높아지지 않을까요? 이 책에 대한 저의 평가는요, 커피 4잔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